7시 28분이라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요. 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부안군 보건소 박찬병 소장님 들어오셨네요. 여기 속초시 보건소의 박중현 소장님도 들어오셨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양숙 소장님도 들어오시고, 예, 다른 분들은 화주보건소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노원구 보건소장님도 들어오시고, 노원구 보건소에 또 의학과에서도 들어오시고, 예. 박미영 어, 소장님이신가요? 박, 박미영 선생님 들어오셨고, 음, 보건소에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이사님 너무 이렇게 출석 체크하듯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니까 어떤 예, 분이 들어오셨나, 지금. 예, 어, 쭉 아직 시간이 좀, 시작 시간이 예. 좀 지금, 남았길래, 예, 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작 30분인데 한 2분 정도 더 기다려볼까요? 네, 그래도 또 정각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네. 1분. 정각이 시작할까요? 어떻게, 교수님 상관없, 시작할까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 앞에 부분들은 또 이렇게 저도 서론이 예, 예, 들어가느니까. 이제 네, 계속 들어오실 테니까 그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사회공정보건연구소 이사장 맡고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신보건 기획 세미나 네 차례 기획 세미나를 지금 기획을 했는데 오늘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이라서 일단 저희 이 세미나의 개최 목적에 대해서 또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오늘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그, 그 돌봄 통합,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있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 8차례 기획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다시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기획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목적은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그 현황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개선 과제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그러면 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 발표해 주실 분은 고대 예방의학 교실의 김영 교수님이시고요. 우선은 제목은 한국 자살 예방 전략의 개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대 예방의학 교실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죠, 교수님. 보건학 네, 전공. 네, 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런던 대학에서 공중보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그 대한예방의학회의 사회정신건강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자문위원으로도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양력을 보니까 자살 예방에 관한 여러 논문과 또 서적, 책도 저술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자살 예방과 관련된 그런 연구,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한국 자살 예방 전략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네,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 또 세 차례의 세미나가 있는데요. 오늘만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 거로 하고,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세미나는 지금 현재 화성시 정신보건복지센터죠. 거기 센터장 맡고 계시는 전준희 선생님께서 사회를 보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미나는 오늘 발표를 하시는 김현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으실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7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교수님께서 한 1시간 정도 발표를 하시고 나머지 30분을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네,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던데요. 네, 어, 8시 반까지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어, 그 제가 입니다. 예, 전에 그 돌봄 세미나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100분 넘는 이제 분들이 늘 참가하시던데 아마 이 정신 건강으로 넘어와서는 흥행이 또 약간 떨어지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하여튼 저의 그 이 첫 번째 이렇게 세미나가 그 저조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지게 됩니다. 어, 어쨌든 이제 제목은 이제 제가 감당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도 어, 되지만 당연히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해왔던 경험들, 이렇게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말할 권리가 있으니 그냥 그렇게 풀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순서이고요. 저는 주되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이렇게 자살 예방과 관련 해서 하기 전에도 이제 주로는 이제 사회적 접근, 건강 문제에서 사회적 접근, 사회 역학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공부들을 쭉 했었던지라 자연스럽게 이제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 편에서 먼저 좀 봤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저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서 좀 소홀히 되는 부분들은 어쩌면 이제 자살 예방에 좀 고유한 이제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자살 예방 수단에 대한 연구라든지 어,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뭐 시즈널 베리에이션 혹은 메디아에 대한 부분들, 고위험군에 대한 접근들,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에게는 조금 좀, 이렇게 덜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이렇게 시작한 관점들이, 오히려 이렇게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자살 예방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살 예방의 방향들을 바라보게 하는데, 오히려 또 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가지는 가치들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내용도 좀 뒷부분 자살 예방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접근의 쭉 그다음에 중간에 시민 참여 다부분 접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주된 내용이어서 앞단의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좀 빠르게 이렇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 회의는 녹화 중입니다. 이걸 확인을 누르면 없어지구나. 네. 연령별 자살 사망률 추이입니다. 제가 2022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희망적이었던 거죠. 2011년부터 해서 제가 자살률이 감소하는구나. 계속 감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됐는데 2023년, 24년에 들어서는 자살률이 다시 이제 증가하는 패턴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연령층들 중에서
여러 연령층 중에서 특히 이제 청소년 자살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그리고 이들 중에는 여성 청년들의 자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려할 만큼 상승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좀 눈여겨보는 패턴이고, 이걸 이제 이렇게 일단은 좀 머리에 놓고 더 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신 건강이 예전과는 다르게 요사이는 왜 그렇게 이렇게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회에 더 훨씬 좀 밀접하게 우리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처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좀 설득력 있는 설명들을 좀 모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저희들이 살았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위에 이제 저소득, 비정규, 고용 뭐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면서 어떤 이렇게 가계를 이루고 안정을 취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이렇게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것들이 까다로워진 이유들, 이렇게 학업은 그래서 장기화되고 더 많은 경쟁, 더 많은 평가들, 그리고 여러 이제 예전에 없었던 비자발적인 비용들, 노동시장에서 진입이 어려움들, 그다음에 고용의 더욱더 이제 더 취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거 비용에 대한 문제들, 사회적 고리, 뭐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저는 그래서 여기 그 아래 이제 제가 이수비 등의 논문을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 그런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노력을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노력을 해도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불안한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설명하기를, 지금은 이제 예전과 달리 이렇게 생산 영역보다도 소비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소비를 예전에 어떤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복지의 실현, 이런 게 이제 개인을 보호하는 방식이었다라면, 그걸 대체하는 다른 이제 어떤 큰 사회적 기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대체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들에서 여기 표현하기를 소비자들은 혼자서 쓸쓸하게 자신의 상처를 쓰다듬는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인데, 이소진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한국 사회, 특히 이제 청년 여성의 자살 생각을 가진 여성들을 쭉 질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자유주의에서는 이제 개인의 어, 구조를 문제 삼는 대신에 이제 개인에게 이렇게 어떤 그 실패의 원인들 를 이제 돌리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이 커진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들은 이제 이게 자기에 대한 혐오, 그리고 어떤 자신에 대한 책망, 뭐 이런 부분들을 더 가중시키고, 그래서 지속되는 노력들과 지속되는 반복되는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경험되는 이런 게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또 다른 분은 이제 이전과 다르게 뭔가 하여튼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이후에 지속된,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지속되는 어떤 성취 이후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시켰다라면, 지금은 이제 끊임없이 다시 성취하고 또 다시 성취하고 해야지만 되는 이런 이제 것들에 내몰려 있는 게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주어지는 책임들, 계약에 놓여 있는 것들, 일상, 소비하는 것들, 뭐 등등 모든 이제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방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해야지 되고 등등해서 정신들이 이제 심리 이런 기전들이 이제 과사용되는 뭐 이런 측면들이 이제 현대인에서의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 그래서 상당히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전에는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문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일반 인구가 겪는 여러 가지 일상적 상태들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기력, 억울, 분노 뭐 이런 것들과 굉장히 좀 밀접한 것들이고 그런 이제 과정들의 어떤 표현으로서의 또 이렇게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해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좀 파악들 속에서 이제 국가들은 이제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개인의 영역에 맡겨지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로서 이제 정하고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사회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경우도 이제 캐나다의 예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예, 이제 포지티브 멘탈리스. 물론 제가 그림 하나를만 이렇게 덜렁 소개를 했지만, 이제 훨씬 더 체계적인 이제 서포트하는 이렇게 문헌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저희도 많이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레질리언스, 뭐 회복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코핑 뭐 이런 이제 대처에 대한 부분들, 스피리추얼리티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부터 해서 소셜 서포트라든지 와 같은 커뮤니티 레벨에서 여러 레벨에서의 그런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만드는 것들이 그래서 정신 건강 역시도 다른 건강과 마찬가지로 좋은 정신 건강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정신 건강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영역들은 이제 정신질환과는 별개의 축으로서 이제 접근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인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인구의 자살률이 특히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2000년부터 해서 2020년 뭐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이제 이루었지만 증가가 있었지만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35%가 스위사이드 레이시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감소를 했고 유일하게 온리 리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메리카는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 오직 이제 아메리카 대륙만이 17%의 증가를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지역에서는 쭉 이렇게 다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들을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거는 연령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렇게 자살률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한국만이 아니라 한때 굉장히 높은 자살들을 OECD의 톱들을 한 번씩은 찍었던 이제 국가들인 거죠. 일본, 헝가리,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도 다 이제 성공적인 이제 감소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이제 여전히 이제 헤매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어쩌면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청소년 자살을 봤을 때도 주되게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증가하는 패턴들이 보여지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은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감소들을 청소년 자살에서도 이렇게 남녀 다 감소들을 이루고 있고 그거는 뭐 이스턴 유럽까지도 동유럽까지도 다 이렇게 감소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노스 아메리카 그리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이죠. 예, 아메리카 대륙과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에서만 이런 이제 증가 청소년에서도 증가하는 패턴들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게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어떤 자살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늘 좀 이렇게 이해들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 건강의 문제인지 마치 이게 어떤 원인을 다툼하는 것처럼 사회적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더 주어지는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은근히 입장들이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해, 그다음에 정신건강으로서 문제로서의 자살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해한다는 것까지는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로서 이해한다는 것까지는 또한 저희가 다 이렇게 동의하는 바일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구현해내는지가 또 이렇게 다른 문제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에 대한 문제와 구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먼저 좀 이해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확고히 하는 몇 장의 슬라이드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엘보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연구들을 쭉 주주로 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재정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자살 시도 가능성이 왼쪽은 이제 자살 시도이고 오른쪽은 자살 아니 자, 예, 맞네요. 자살 시도이고 오른쪽이 자살 생각인데 자살 시도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다 있는 경우가 20배나 더 높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 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죠. 여기 이렇게 퍼센테이지는 이 사회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대체로 질환, 우울, 장애를 합친 것이 35.4%, 경제적 어려움이 27.6%라고 뭐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자들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제 노트들을 많이 남기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 사랑에 대한 표현들과 더불어서 너무 인생이 좀 버거웠다. Life too much to bear. 이런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 역시도 굉장히 하여튼 본인에게 자살자에게 감당이 힘들었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를 그렇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일본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는 건데 어, 많은 이 제일 끝단에 있는 화살표의 제일 끝단에 있는 디프레션과 스위사이드 소트 전에 많은 언임플로이먼트도 있고 멀티플 데트 채무들인 거 다중 채무들인 거죠. 불링 케어기버 퍼티그 돌봄에 대한 부담들인 것이죠. 그리고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지 않은 자살을 생각하는 혹은 자살과 굉장히 근접한 시기에 저러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 심리적인 고통을 거치지 않은 채 자살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 당연해서 어쩌면 어떤 시기를 들여다보는지에 따라서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 자살과 근접한 시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훨씬 더 크게 보일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앞에
쭉 삶의 과정들 속에서 라이프 이벤트들이죠. 혹은 이제 삶의 이렇게 역경이라고 하다 또 하는 어드버서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제 쭉 누적되는 어큐뮬레이트 되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서의 수이사이드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것들이 저는 이 자살에서 이제 이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스버그의 큰 빙산의 일각인 것이죠. 예. 이게 표면 위에 드러나 있는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밑에는 이제 훨씬 더 큰 이제 어, 당장 자살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밑에는 훨씬 더 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곤란들, 힘듦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접근함에 있어서는 어, indicated intervention, selective intervention, universal intervention으로서 이 훨씬 이제 위에 이제 수이사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단계에서는 더 표적적으로 더 고위험군에 대해서 더 클리니컬하게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아랫단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이해하고 계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집단 접근, 공중보건 접근 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뒷받침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우리 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이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모든 자살자들의 이제 경찰청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이제 원인들을 재추적해 보는 그래서 8가지의 원인들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기도 하고 다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차트 리뷰를 하면서 이제 조사자들이 기록을 하고 그 기록들에 근거한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제 자살자들 이 정도 수가 되는 10만 명이 넘는 자살자들의 자료들을 가지고서 쭉 분류들을 해봤을 때 네 가지 정도의 큰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그 네 가지의 패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수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면서 동시에 정신건강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검정색이요. 세 번째 가장 많게 40% 이상이더라. 그리고 이코노미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는 없는 경우가 네 번째 패턴 22.5%, 또 이제 정신건강 문제가 훨씬 더 주된.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이제 사실은 정신건강 문제가 주되다라고 할 때조차도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어떤 질환이 주는 지속적인 이게 자신의 주변 미래에 대한 이게 암울한 해석들, 당연히 그런 병식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병이 그 경우는 주되다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정신건강이라고 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본인의 이렇게 경험해야지 되는 이제 어떤 차별들,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기회라든지 등등에서의 어떤 박탈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질환에 동시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신질환이 주되다라고 말할 때조차도 말하자면 정신질환은 가장 큰 곤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복합적인 것이고 여러 원인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역시도 이제 이 그림 역시도 그런 이제 빈곤과 정신질환 사이에서의 그런 문제로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사실은 이제 정신 건강은 훨씬 이제 어느 건강 분야보다도 어, 이 지역사회 혹은 사회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찍 이해를 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컨셉들 저희가 지금 뭐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죠. 유니버설하게 접근돼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셀렉티브하게, 인디케이티드하게 혹은 그 이후의 치료 단계에서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코디네이션 이런 개념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했던 것도 정신과입니다. 그리고 그의 뭐 연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WHO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좀 제가 이렇게 접한 그림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그린 그림입니다. 다른 질환들을 설명하는 뭐 당뇨, 암, 그래서 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왼쪽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건강의 장이라고 하죠. 소사이어티부터 해서 인디비주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는 각각의 이제 접근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보편적인 접근부터 해서 선택적, 그다음에 표적적 접근, 뭐 이렇게 이제 분류들을 하고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훌륭했지만 저는 이제 이 다음 그림은 이제 또 하나의 변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 위에 있는 한 그루 나무는 아까 WHO에 보여줬었던 그 그림에 대한 이제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이제 제임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주도했었던 이제 논문인데 이 논문에 실렸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WHO의 모델들을 이제 아까 나왔던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교육 및 훈련, 우리 뭐 게이트키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요새 이제 자살 예방 의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어, 자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살에 대한 보도, 태도,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위기 개입, 사후 개입, 뭐 유가족에 대한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그다음에 퍼블릭 어웨어니스에 대한 부분들, 캠페인 등등을 말하는 것이요. 인식 증진, 그리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게 보편적이던 그게 선택적이던 우리가 해왔었던 자살 예방 방법들인데 오른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까 WHO 그림과 다르게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다 붙여간 협력적 접근이다라고 whole of government approac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hole of government approach는 이제 이 대폭 자살에 대한 사회 경제적 결정 요인의 개념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셜 디터미넌트와 인디비주얼 리스크 팩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 whole of government 어프로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역시 또 다른 영역보다 또 한 발 앞서 나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자살 예방에서는 이런 이제 보건적인 그리고 그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스크리닝을 강화하고 인구 집단 전체에 대해서 고위험군 발견 체계들을 강화하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런 이제 자살에 대한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들을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데까지 전 이제 비로소 나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어, 이렇게 세계적인 자살 예방의 어떤 지식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들에 대한 정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 어, 이, 이 그림은 이제 란셋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예, 그럼 대충 뭐 이렇게 그런 곳이잖아요. 란셋 퍼블릭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경험들과 지식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대략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한 일단락을 지어주는 논의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아까 앞서서의 그 퍼키스 그 그룹이 또한 이제 이 란셋 퍼블릭 헬스의 7편의 논문들을 기고를 하면서 정리했었던 이제 이 방향이고요. 그거는 이제 또한 그곳에서는 퍼블릭 헬스 어프로치를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셜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해들을 담아서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정책적으로는에 대한 고민들까지를 이렇게 잘 이 접근 방법들이 이제 수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여러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개념들, 자살 위기자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 그다음에 자살률에 대한 인구 집단 접근에서도 자살 수단 미디어 인식 개선 등과 에 더해서 자살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이 중요성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는 적어도 자살 예방 전략이 변화해 왔었던 그런 방향들이고 그렇게 이제 어떤 이 다른 국가들도 또한 이 조응하는 방향들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자살 예방 계획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살 예방 계획에서는 먼저 이제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뭐 계획이었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발굴 이후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것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살의 위험성들을 이렇게 잘 지각해내는 위험에 대한 지각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갖춰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역 풀뿌리 조직에서 방문 서비스 조직에서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일선 쭉 서비스가 깔려 있는 곳들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제 자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스크린ing해서 이렇게 뭐 발굴하고 이들을 놓치지 않고 추적해낼 것인지 혹은 치료로 의뢰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에 대한 이제 것이 이제 강하게 그래서 고위험군 발굴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게이트키퍼에 대한 양성 어떤 사회보장 서비스의 기관 간 연계 여기서 연계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다른 사회보장 서비스가 발굴한 그런 위험군들을 잘 정신건강으로 넘겨주는 것들을 사실 이렇게 의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지금 이제 지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했었었죠.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이건 역시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 쪽 기존 전략에 대한 더욱더 좀 강화, 이를테면 이제 생명 존중 인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교육을 의무화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잖아요. 예. 뭐 이런 이제 교육의 의무화,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자살 예방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훨씬 좀 더 국가에서 직접 이제 서비스 인력들을 확보하면서 응대율들을 제고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도 자살 예방센 뭐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생명 존중 안심 마을 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역 특성들에 맞는 사업들을 제 전략으로서 제시를 했었었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이게 전체적인 고위험군 발굴, 그리고 그 이후의 추적 관리라고 하는 것들에서를 중심으로 한 것들에서 이제 어, 큰 틀에서는 더 확대되지는 못한,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들은 하고는 있었지만 이 부분들까지를 충분하게 좀 포괄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제 좀 나름의 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좀 더 보실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는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이 부분은 이제 이 자살 예방 기본법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가 좀 많이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해서 이렇게 그냥 이게 바꾸기에 이렇게 어렵나라는 생각도 들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뭐 하여튼 이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뭐 법대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 하는데 법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언급을 한번 해보면 이 여전히 우리 자살예방법에서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전히 생명윤리 의식, 뭐 이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 이런 게 이제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등등을 여전히 좀 모호하게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렇게 책임 단위를 밝히거나 이러지는 않더라도 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책임들, 전 국민의 책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언급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대만의 예인데 whole society resources into 어, 이 위에부터 이게 이 개인에 대한, 그리고 가족, 그리고 소셜 디터미넌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수이사이드 프리벤션에서는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홀 소사이어티가 다 반응하도록 바이올로지, 사이콜로지, 소사이어티, 이코노믹스, 컬처, 에듀케이션, 레이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본 역시도 이게 벌써 목적에서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의 실현, 자살로 내몰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는 것을 위한 포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으로서 어떤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등이 다 자살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저희가 뭐 하여튼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역에 이제 아마 이 부분에 좀 관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이제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이제 자살 예방, 이 5개년 계획, 5차 자살 예방 계획에 따르면 이제 5대 추진 전략 및 15대 핵심 과제를 이제 언급들을 하고 있고, 쭉 생명 안정망 구축부터 해서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그래서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에는 어느 정도 경제 위기군 맞춤형 지원, 생애 주기형 생활터별 맞춤형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상당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캠페인, 생명 존중 문화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치료 관리 강화, 유족 사후 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는 이제 자살 위험 요인과 자살 유형군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점들을 이루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처럼 이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형성이라든지 사회적 고립 우울 등 취약성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예,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뒤에서 다시 이제 언급들을 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살 예방 지자체에서 계획들을 수립할 때 이 많은 이제 사업들을 그러니까 국가 중점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반드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역 중점 사업들을 더 하고 있는 것들.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크리틱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앞 뒤에 이야기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이너한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언급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역 자살 예방 계획을 이게 어떤 국가 중점 사업이라고 하는 위에서 유형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도 좀 급급할 정도로 목록이 긴 사업들을 내려봤는데 반해서 일본의 왼쪽 표는 일본의 예인데 PCS 이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퍼스널 카운슬링 서포트의 약자이고 이렇게 5가지입니다. 어쨌든 5가지 사업. 그다음에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5가지 여기는 이제 5 필라라고 5개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살 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이제 5가지 축들 중에서 지역의 정말 특색에 맞게 이제 수용들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은 것이죠. 적거나 혹은 그 중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게 이제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살짝 일본의 퍼스널 컨설테이션 서포트 프로그램 역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업, 어님플로이먼트에 대한 부분들, 뱅크럽시에 대한 부분들, 이제 다중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헬스에 대한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그리고 이때 참가해야 되는 어떤 카운셀링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에는 사이키아트리스트도 당연히 있지만 변호사, 소셜 워커, 퍼블릭 헬스 너시스와 같은 이제 이런 직역들도 포함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자살 예방의 이렇게 사업들에 대한 리뷰들을 본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사업 대상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정신적 고위험군 물론 이제 사회적 고위험군에 대한 언급들이 되긴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거나 연계하기보다는 이 사회적 고위험군을 이제 정신적인 부분들을 다루어주는 이런 접근들이 더 훨씬 더 우세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사업의 이제 양적인 규모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하는 아마도 그도 그럴 것이 국가에서 중요시 중점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하기에도 사실은 저는 좀 벅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촘촘하게 설계를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개별 이 지자체의 센터 한 곳 한 곳들이 다 해내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쩌면은 이제 이를테면 생명 지킴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디 A 지역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못하고 양적인 부분들에 좀 치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살 예방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뭐 연구 발표를 하면 뭐 당연한 것이지라는 이제 반응이 먼저 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뭐냐면 이제 가뭄 지역에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자살률은 감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사회 경제적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
오해하기 쉬운 오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볼 것입니다. 이런 연구도 있고 또한 이제 좀 한국의 이제 연구인데 이 자살은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 어느 정도냐면 30에서 44세 남성에서 초졸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은 이제 을은 그 초졸의 자살률은 우리 전체 인구 집단의 평균 10만 명당 26명 정도에 비해서 13배나 높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 또 어쩌면 비슷하게 반응이 뭐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연구들, 실업은 자살과 밀접해 파이낸셜 서포트를 하면 자살률은 감소하더라. 뭐 이런 연구들, 레이버 프로텍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미니멈 웨이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도 말하자면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들인 것이죠. 이런 연구들의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떤 자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이제 어, 말하자면 이제 꼭 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러리라 짐작했었던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제 어, 저희에게는 이런 어떤 무기력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지식들이 사회적인 부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자살률은 바뀌지 않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그런 노동의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 부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제 보건은 그쪽에 어, 글쎄 어떤 걸 할 수 있나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건이 가난의 문제까지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아라는 제기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이제 것들 속에서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기는 알되 이걸 어떻게 자살 예방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제 앞서서의 그림처럼 다부문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닥 그렇게 사회적 결정 요인을 실현하는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다부문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 역시도 그렇게 꼭 이루어지는 것들로서 달겨들지 않았던 건 아닌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게 자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건의 문제로만 계속해서 놔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제기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온다는 의미는 자살 예방으로 가져온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먼저 이 사회적 중재, 경제적 결정 요인에 대한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차원이 있고 그거는 이렇게 이제 개인에 대한 인디비주얼에 대한 접근과 그다음에 크게는 이제 이렇게 거시적인 지표들을 다루는 그 거시적 환경에 대한 변화라고 하는 것들로 나눠지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제 표를 좀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는 이제 자살 예방에서도 보편적 접근과 선택적 접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접근과 보건의료적 접근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적 접근 중에도 보건의료적 접근처럼 보편적 접근이 있고 선택적 접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앞에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보편적 접근에 해당되는 매크로한 소셜 팩터들 스쿨 레이버 하우징이라고 제가 예를 들은 부분들과 개인형이라고 했었던 인디비주얼에 대한 접근들을 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체로 설계를 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이제 그러니까 보건이
사회가 어떻게 호응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한 12분 남았는데 최대한 좀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취업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100%라고 했을 때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이죠. 이 그림 이제 그걸 좀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게 사람들에서의 이제 어, 또한 이제 고용이 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라도 고용이 되어 있을 때는 고용 상태에 있을 때는 훨씬 더 치료 효과들이 좋더라.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비용도 더 덜 들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언임플로이드보다 임플로이드가 훨씬 정신장애자들에서 더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낮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장애자들의 에서 리턴 투 워크 일을 일찍 시작하도록 하는 것, 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중요한 이제 것이고 이 부분은 정신건강의 결과를 고용으로 가져가서 고용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서포티드 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정신장애 재활에서는 이제 확립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IPS라고 주교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Individual Placement and Support라고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사회적 결정 요인 여기서는 이제 고용이 될 텐데 어, 예, 변해주지 않으면 정신건강 재활만 열심히 해서는 어, 그들은 이렇게 정신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결정 요인, 노동이, 고용이 받아줘서 IPS와 같은 것들을 만든 것이죠. 예, 그래서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했고,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문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건강은 열심히 가져가는지, 다른 부분들은 건강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인데, 뭐, 저희 마음건강 서비스들 지역에서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이죠. IAPT, 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세계적으로 뿌려지면서 우리나라조차도 마음건강 서비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현이 됐던 건데 여기에 영국은 더 붙입니다.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신건강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용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현장에 IAPT의 현장에 인프로이먼트 어드바이저를 영국은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이 고용 지원의 현장이 동시에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정신 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양호한 결과들을 보이더라라는 것이 그런 이제 결과들에 기반해서 이런 이제 정책들로서 실현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처방에 대한 이야기들도 요새는 좀 너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처방 역시도 반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립의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의료가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인들이 그냥 보건만 우리는 하겠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문제를 본인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하진 않지만 사회적 문제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니 할 수 있으니 그런 이제 어떤
기본적인 트리아지라고 하죠. 서비스에 대한 분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의료가 사회에 대해서 반응해서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부문 간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영향을 보건이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역시도 이렇게 일찍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이제 것이 이제 정신적인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서 많고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이 이후의 삶에서 너무도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니 이게 말하자면 정신 건강의 결과라고 하면 이걸 교육이 받아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네덜란드의 A인데 에서는 이 ESL이라고 프로그램명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back into education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학교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퀄리피케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베이직 스킬도 갖추지 않은 채 떠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떠나려고 하면 이들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노동과 협조해서 교육이 노동과 협조해서 이 퀄리피케이션들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트레이닝이라든지 등등을 이제 제공을 해서 그래서 이 과정 역시도 정신 건강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서 가져온 증거, 근거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이 귀담아 듣고서 스스로를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 이런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도 에서도 교육이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과연 이제 현재 그런 우리가 청소년 자살, 청소년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둔 채 열심히 정신건강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그렇다면 교육 자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교육에 투자하는 교육 자체에 투자하는 그 인력과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이제 말하자면 퀄리피케이션 교육이라든지 일찍 학교를 중단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등등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고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슷하게 이 덴마크에는 말하자면 강제 휴식과 같은 것입니다. 강제 휴식 그리고 강제 운동 시간들을 두어서 그것들이 얼마나 정신 건강에 유리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어쩌면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복원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마도 교육은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의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 역시도 복원이 말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책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데트 리스파이트 스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채무자들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밀접하다는 것들을 알고 이 정신건강까지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어떻게 유예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제도 설계들을 하기도 하더라. 채무와 정신건강이 이제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더 변화를 주면서 더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사회를 낫게 하는 것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또한 뭐 영국의 예입니다. 그런 예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들을 합니다. 사회적 접근들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은둔 청년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취약계층들을 접근해서 또한 이제 스크리닝해서 자살 위험군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심리와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센터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로 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어떤 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념으로서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구현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센터 스스로 어떤 제한하고 있는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 참여하고 이제 다부분 접근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간략하게 해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자살 예방에서는 그야말로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살 예방은 정말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 개선, 어웨어니스에 대한 퍼블릭 어웨어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핀란드에인데 뭘 어떤 캠페인을 하든지 간에 많은 이제 스스로 참여자들, 스스로 참여하는 기관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이렇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예들, 뭐 핀란드 공예협회라든지 학생복지 네트워크라든지 줄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 예는 이제 캐나다에서 자살 유가족들이 자살 시도를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본인들의 경험들을 자살 유가족으로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까지 이제 어떤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극복이면서 그것이 또한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이런 방향들을 찾아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들, 이 경험을 갖고 있다는 그들이 얼마나 이 정신건강 관련하여 말하자면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들고 발견하기 힘들고 한 사람들을 잘 찾아내고 서비스로 연결시켜주고 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이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같은 자살 예방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대만의 커뮤니티 케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제가 봤던 이제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 볼런티어들을 국가 서비스로서 연결하고 있는 가장 좀 성공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이 부분에서 애를 먹고 있고 커뮤니티 케어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는 굉장히 좀 이야기조차도 좀 잘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이 볼런티어들의 지지 없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큰 성공들을 가지고 있는 사례로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짧게 뭐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보건복지부가 상담을 자살 예방 상담을 직접 이제 서비스로서 지금 이제 전문 상담 요원들이 100명까지 이렇게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굉장히 잘된 일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들은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위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자살 상담 단체인 사마리탄이고 아래는 988입니다. 이건 모두 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들은 이제 볼런티어들이 이제 여기는 위에는 케어링 리스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그렇게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spread awareness about suicide prevention을 하기 위해서는 everybody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상담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게이트 단계부터 쓸 일인가 하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제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이제 그리고 많은 이제 자살 예방 계획서라든지 등등해서 이제 시민 참여 사업들을 보게 되었지만 이 부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좀 주변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거나 이것들이 어떤 지속적인 모델로서 지속화할 수 있는 모델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그리고 실제 어떤 그 시민들의 자신들의 범위 내에서는 권한들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제 사업들을 계획을 하는 데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네, 이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다부처, 범부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가정 폭력의 을 경험하고 장애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에서도 자살들이 높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이제 다른 부분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영국은 크로스 거버먼털 어프로치 스트레이티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저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들이 이제 책임들을 갖는 부서들인지를 명시하고 거기에 대한 이 연간 이렇게 평가들을 수행하는 후속 보고서들을 발간하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역시도 이 소셜 디터미넌트에 대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높은 우선순위로서 빌드 홀 오브 가버먼트 어프로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전략은 생소하지도 않은 것이 이미 1990년대 핀란드 한때 자살률이 높았지만 성공적으로 감소시켰던 핀란드의 자살 예방 전략 속에서도 들어있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부서들이 자살 예방에 첨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살 예방 백서로서 그거는 이제 국가 차원 이 일본의 자살 백서라고 하는 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유리혼조시라고 하는 시는 지자체 7만 5천의 지자체입니다. 이곳의 시의 계획 자살 대책 계획에서도 또한 그와 동일한 기조의 다부처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지역의 시의 사회복지 계획처럼 시의 자살 대책 계획들이 이제 시 차원에서의 계획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부문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와 시가 밝혀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전망을 일관된 계획과 메시지로 밝힐 때 여기 있는 글처럼 사회의 각 영역이 자신의 과제임을, 자신의 책임임을 이제 밝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게 그 하에서 부서 간 협력, 우리가 열심히 센터들이 자신의 영역, 지금 정신건강 지역 자살예방 센터들이 자신의 힘 닿는 한에서는 부서들을 설득하고 쫓아다니긴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이렇게 이제 시 차원에서 길들을 만들어주면 이제 훨씬 더 용이하게 부서 간 협력, 예, 공군과 민간의 협력 등등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어쩌면 좀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발표에서. 그래서 실제는 이제 서울의 모 구의 이제 구청의 이제 행정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교육, 안전생활 뭐 이런 부분들이 자살 예방과 밀접하긴 하지만 자살 예방은 사실은 보건소에 위탁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자살예방센터에서 대부분 이제 수행들을 하고 있는 셈이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어떤 시의 전체 사업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전체의 문제로서 어떤 인식되는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마치 어떤 기관 위탁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자살 예방의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어 온 그래서 보건소의 범위 혹은 그보다 더 작은 더 협소한 범위 내에 센터의 역량 범위 내로 제한되는 그런 이제 것으로서 이렇게 자살 예방을 이렇게 대해 오진 않았는지라고 하는 걸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중심에 이제 고위험군, 중저위험군 의 접근들이었었고, 그래서 사회적 개입에 대한 좀 부족들을 어떻게, 그래서 이 부족한 사회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실현하는 것들이 중요할까,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때 이제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여러 곳곳에서
시민들을 참여하기 위한 방안들이 고민되기보다는 이게 어떤 서비스 제공자의 위주의 그런 서비스 방식들이 굉장히 좀 이게 많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보건이 어 이게 다른 이제 부문들, 다른 사회적 부문들이 반응하도록 근거들을 모아서 가져가는 통로, 그리고 반대로 사회계 경제적 요인들이 복원에 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경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서비스로서 만들어내는 부분들, 것들이 또한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 수용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부문, 다부처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흐름들이 되고 있는 것이며, 그걸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협소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네,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김영희 교수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제가 요약해 네, 본 바로는 아무튼 우리나라 네, 자살 예방 사업의 기존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가 정신보건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자살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 어떤 정신건강적 측면에서의 접근 외에 사회경제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있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른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적 처방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건강돌봄 관련해서도 그 사회적 처방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주민 참여 방안이기도 하고, 또 보건의료인 이외에 어떤 일반인들의 그 보건사업에 참여 방안으로 사회적 처방해서 지역 활동가를 보건소에서 고용을 해서 그, 뭐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을 하고, 또 그 보건의료적 이외의 다른 사회 경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인력으로서 그 지역 활동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엔 자살 예방 쪽에서도 이런 그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어떤 이런 지역 활동가 주민 참여 방안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부처간 협력적인 접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른 나라 보니까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일본하고 대만,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달리 그 자살 예방법에 굉장히 다부처 간의 어떤 협력적 접근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법도 좀 개정을 해서 다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어떻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 그리고 고위험군이 아닌 중위험군, 저위험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요거는 다음 8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그 아주대 홍창현 교수님께서 디지털 정신건강이라는 걸로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앱이라든지 디지털 기법을 이용해서 그 정신건강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그 지금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질문 및 코멘트 시간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을 좀 해주시죠.
질문해 주실 선생님들 안 계신가요? 강의가 어려웠죠? 아유, 막, 예, 지금 학교 강의처럼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뭐 발표했지만 또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또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 자리인지라 또 저도 또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아마 틀리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아까 임수연 선생님께서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 손은 된 건 아닌데,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현장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요, 네. 이제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그 자녀분들이, 지금 저는 90세나 85세 이상의 노인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자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요.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이제 그 자살에 대한 생각을 꽤 하시게 되거든요. 우울해지시고, 내가 왜 사냐고 막 이런 하면서 많이 슬퍼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으신데 이제 그 제가 어떤 심리 검사를 좀 하고 싶고 이제 PHQ-9이나 이런 거 말고 뭔가 그분을 위해서 뭐 긍정 심리학이라든지 인지 네. 행동 요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좋은 마음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네. 이제 네. 애매하게 우울증 검사했을 때는 이렇게 연계를 해요.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에 이제 정신센터에 연계를 하지만 이 연계를 하고 나면 이제 사실상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진료소에 있거든요. 가까이 네. 있다 보니까 뭔가를 지속적으로 한 달간만이라도 그분한테 뭔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음. 사실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걸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심리 검사를 하려 그래도 사실상 어떤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네. 그런 것들이라든가 인지행동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여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또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지? 내가 조금 하는 게 도움될까? 막 이러면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조금씩만 이제 도와주고 A, B, C, D, E 정도 이게 적용을 해보고 이제 자주 네. 가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이 정도 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분야에서 저도 한 분야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에브리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도 마치 이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 건강 증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고 있진 않은가. 좀 제가 예를 들어 저는 비전문가예요. 네. 임상심리 상담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한계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되죠? 예, 네. 예. 어 어쩌면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하려다가 시간 부족으로 말씀 못 했다라고 하는 이제 대만의 커뮤니티 케어 센터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 대만에 이제 최근에 방문했는데 한 26,000명 정도의 우리도 인제 뭐 마을 살리기라든지 마을 돌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 하고 있기도 하고 할 텐데 대만이 제가 이렇게 국가 서비스로서 그걸 만들어 냈다. 볼런티어들에 기반해서. 근데 26,000 명의 자그마한 이제 동인데 그곳에서 이제 한 100여 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 노인들이 가장 좀 우선이고 그래서 오토바이가 그 볼런티어들이 타고 이렇게 도시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한 오토바이가 7-8대 되고 트럭이 3 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이 과정들에는 이제 많은 지역의 그런 농산물 유통 하는 곳들 그러니까 뭐 모양이 안 좋은 농산물이라든지 등등은 다 이곳으로 가서 그래서 도시락을 만드는 분들부터 해서 다 지역 주민분들이 만들고 배달하는 분들도 지역 주민분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이렇게 아마 90, 85세 이런 분들도 나오실걸요. 그분들이 휠체어 끌고서 이렇게 지역의 행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규칙적인 뭔가 이렇게 모이는 시간들에는 그분들이 또 다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걸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이 되실 거고, 저는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국가에 좀 주문하고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것들일 것이고, 그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거다. 이걸, 그리고 이걸 정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막 이렇게 옛날 이렇게 추억의 공동체처럼 돌아가자는 이야기인가? 충분히 저는 뭐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과연 현재의 모습에 맞는 어떤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일까? 이 고민은 많은 사회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그냥, 근데 커뮤니티 케어 된다고 해서 이게 땡 끝 뭐 이거 아니라고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인제 비전문가로서 당장에 인제 그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대면하고 있고,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이게 내 어떤 능력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 하여튼 선생님이 정말 많이 그런 분들을 겪으신다라고 하면, 저도 인제 그런 셈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저도 이제 자살 예방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임상 심리를 이렇게 공부하거나 체계적 정신과 트레이닝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제 당연히 아마도 지금도 여러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부분들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임상 심리가 정말 필요한 이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오시게 하는 것들. 근데 하여튼 저는 좀 말하자면 그분들이 자식을 잃고서도 그래도 즐겁게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 환경이 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여러 서비스 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정말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게 도와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어떤 볼런티어들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뭐 설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채팅창에 하나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네. 예, 제가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박건우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부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시도지사나 지자체장의 다부처 협력 지원 등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자살예방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부처 간 실행이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올리셨네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저희가 아무리 뭐 이렇게 뭐 그 주장을 하고, 어 그리고 그게 당장의 어떤 사회적 압력이라든지 등등으로 변화하거나 뭐 이럴 리는 없으니, 결국은 이제 행정이 이렇게 받아주는 것들이 이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국가 차원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광역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차원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곳들에서 저도 이제 박보는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다부처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행정이 받아준다는 것들은 어쩌면은 이제 그게 자살 예방 법에서 바뀌는 것일 거고, 어 이 시는, 우리 시는 자살 예방 계획을 이렇게 시 복지 계획처럼, 시 교통 계획처럼 자살 예방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시 차원에서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것일 거고, 그런 생각을 하는 광역들이 늘어나는 것일 거고, 저도 뭐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받아 달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뭐 주장하고, 그게 어쩌면은 이제 우리 사회도 좀 동의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살 예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극복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속에서, 그런 행정들이 바뀌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발판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기 박건우 선생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대병원에 근무하시는 박건우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과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학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죠? 보건학, 예, 알고 계십니다. 아, 서울대병원 무슨 과, 지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무슨 어렵게 과에? 보고
타이핑을 하시네요. 네. 예, 예, 예. 네. 아, 의생명연구원의 연구교수시구나. 네.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무슨 무슨 문화조성이 생명존중 뭐 문화니 사상이니 윤리의식이니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뭐 그 다 부서 간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이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 그 연구소의 역할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제정이나 법 개정 운동, 그 지역사회 그 공중보건의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회운동 단체를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자살 예방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김영 교수님처럼 학계에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수용을 해서 자살 예방법 개정안을 만들고 또 저희와 같은 그런 단체에서 또 앞장서서 이런 법률의 개정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저희가 또 이런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앞으로는 이 현장 전문가들 아니면 이 학계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불합리한 법률의 개정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연구소가 그런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혹시 보건소장님들 많이 좀 몇 분 참여하셨는데 그 각 보건소에서도 이제 자살 예방 사업들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실 소장님들이 계실까요? 혹시 저기 호목 소장님 들어오셨는데 호목 소장님은 굉장히 금연 사업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자살 예방 사업도 제가 볼 때 정말 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 안 해주시네요. 저기 허목 소장님이 저랑 이제 뭔가 도모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세요? 그걸 뭐 발표를 하나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네, 김해 씨가 네. 어쨌든 거기 이제 시장님의 그런 지원 하에서 여러 이제 부서들하고 종합적인 이제 자살 예방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몇 안 되는 그런 지자체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시죠. 예, 네, 예. 어쨌든 일찍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허목 소장님. 나중에 꼭 좋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사업의 그 출발 자체가 지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텀업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자살 예방 사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의 어떤 혁신적인 사업, 시범 사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9시 1분이거든요. 혹시, 여기 예, 임수연 선생님은 그냥 자살 예방도 건강진철 거버넌스 정책에 적용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다른 분들 더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시간이 9시 2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한 시간 2분 초과됐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2주 후에 화요일 7시 반부터 9시까지 디지털 정신건강. 그래서
이제 잠깐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 생애 주기별로 그 정신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동, 성인, 그다음 노인, 그리고 또 다르게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서 행복정신건강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창현 교수님이 거기 센터장으로 계시는데요. 특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음 2주 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걸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김현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늦게까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